참 웃기죠? 예, 진짜 웃기는 상황이라는 게, 레조유, 그죠? 예, 레조유 순으로 나왔어요. 예, 지들이 뭐 작전을 짠 건지, 야, 이걸 기왕에 할 거면은, 조국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청래 나오고, 유시민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털레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청래가 월요일에 나오고, 정청래 나오고, 조국 나오고, 유시민 나오고, 아니,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친문들이 저를 아끼는 것 같아. 네? 복만삼님, 상미형 광고 노래 불러서 녹음시켜 가지고 까왕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아니, 저를 밀어주려고 지금 저는 문바들이 지금 작심을 한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이제 문조털레유가 뭐 음모론이니 어쩌니 뭐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기왕에 이제 순서를 할 거였으면은, 저기, 문재인이 맨 먼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정청래, 유시민. 이런 순서로 출연을 했으면은, 야, 이게 완벽하게 문조털레유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지. 그래야 조털레유. 이게 딱 되는데, 거기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자기들도 좀 민망했나봐. 그지? 조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청래 나오고, 유시민 나왔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조롱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를 먼저 낸 거지. 그러니까, 털레조유? 이것도 재밌다 그런데. 그잖아요? 예, 털레조유가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예, 털레조유. 3일 동안 조털레유? 3일 동안 털었습니다, 얘네들이.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비상이 걸렸구나.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지금 거의 나락으로 가는 분위기죠. 예,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서 김용남이, 이거 완전 평택은 꽃놀이패예요. 예, 마라티님, 예, 조롱갑 최한욱과 척지지 말자.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운동권이 있을 때, 학생운동할 때도 그렇고,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진지한 얘기야. 형이 우리 편이라 너무 감사해요. 이랬습니다. 예? 제가 학생운동하고 막 그럴 때, 형이 우리 편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만약에 적이었다, 제가 보수였다, 이러면 진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한욱이 진보여서 다행이다. 나라 살렸다, 최한욱이 진보여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막 가로세로 연구소 막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장하는 거야, 진짜. 미쳐 죽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조롱의 DNA가 저는 새겨져 있는 것 같아. 예? 우리 뭐 선조의 피에 뭐 봉이 김선달이 있는 것인지, 예, 제가 이 말로 사람 죽이는 거는 타고났어요. 이거는 그냥, 예, 제가 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라고 보면 돼. 예,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편이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절대 저한테 척지면 안 돼. 예, 근데 이게 똥 오줌 못 가리고, 예, 요즘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게 너무 하룻강아지라, 예, 제가 좀 가소로워가지고 그동안 그냥 놔뒀는데, 예,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배는 게 없는 건지, 뭐 저한테 막 덤벼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 지금, 문조털레유가 저렇게 개박살이 나는 거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니,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 제가 블랙하우스라는 이제 방송으로 이 문조털레유 까는 데는 이제 제가 문과 포문을 열었어요. 털까 문과 포문을 연 게,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이었어. 그거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 김어준을 이제 제가 처음 까기 시작을 했는데, 이 김어준하고 양정철, 뭐, 문재인, 여기 문제 많다, 뭐,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연아님, 아직 새 가슴인가 봄요. 제가 이재잼 통님께서 대통 되시고 겨우겨우 주식 시작한 아직은 주식 초딩입니다만, 이란 전쟁 터지기 직전에도 3개월 차곡차곡 올라가는 주식 관전하다가 겨우 샀거든요. 그때도 이란 전쟁 터져서 트럼프 욕 바가지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삼전 노조가 윤건이 같은 짓을 하니 또 뭔 사건 터질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채널 아예 안 보거든요. 올해 초부터 시작한 국장 처음 시작한 주식 초딩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주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정치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한욱 팀만 보셔도 주식 투자 잘하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잘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게 돼 있다. 그래서 무슨 경제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 공부를 해라. 그리고 정치 공부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뭔지 이재명을 공부하면 돼요. 제가 뭐 저도 주식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뭐 감히 막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담하게 5년 묻어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만삼님 두산 베어스의 김재원이 같은 포지션인가 보네요. 상대편이면 약올라 죽지만 울편이면 한없이 든든한 김재원 아니고 오재원. 오재원 그 외놈 잡는 킬러 아니야. 외놈 잡는 킬러.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또 조연아님 글 소개시켜드릴 그 블랙하우스 얘기. 그때 이제 제가 그 김어준을 까겠다. 그때 이제 제가 PD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포부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좀 빨리 키우려고 PD하고 이제 같이 동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 블랙하우스 방송을 기획을 하니까 PD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제 대략의 이제 방송 내용을 시놉시스를 이제 서로 기획 단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제 김어준을 까는 방송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알라신한테 침을 뱉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한테 그랬어요. 김어준 까면 안 된다. 김어준 까면은 죽는다. 이 판에서 유튜브 판에서 어떻게 김어준을 까냐. 그거는 알라신 중동에 가가지고 알라신한테 침을 뱉는 거다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유물론자인데? 나 신 안 믿는데? 내가 침 뱉어줄 건데? 그래서 침을 칵 뱉어서 팍! 그게 이제 한 3, 4년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초지일관 제가 싸우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는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3년 만에.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건. 알라신과 무신론자의 싸움, 유물론자의 싸움이었어요. 알라신과 유물론자의 싸움. 근데 유물론자가 이겨요. 과학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진짜 진보 민주진영에서 알라신의 대접을 받던 김어준이 지금은 알자지라가 됐죠. 알라신이 아니고 알자지라 털레반 방송이 됐어요. 완전히 지금 이제는 뭐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 문조털레유가 확실히 이제 나락으로 가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죄다 겨나와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쫄았단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털레유가 쫄았는데 이제 그만해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이제 그만해요. 끝나시오. 조국 끝나시오. 그만해요. 조털레유 그만해요. 끝나시오. 알조지라 방송. 우리 차루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조롱력은 어디 가서 안 뒤져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다른 방송 그 채팅창 보면은 후져 수준이 후져요. 근데 차루TV는 막 빵빵 터져. 한 명 빼고 다 터집니다. 복만삼님 한 명 빼고 다 터져요. 알조지라. 이거 좋다 그죠? 털레반 알조지라 방송. 알조지라 방송. 이제 뉴스 공장이 아니라 우리 차룩TV에서는 이제 알조지라로 알조지리. 근데 알자지라니까 알조지라. 이게 저 그
라임이 맞는 것 같아. 알조지리보단 알조지라. 그래서 완전히 끝났구나. 오늘 뭐 보면서 이제 유시민 나와가지고 뭐 어제는 조국 나와서 헛소리하고 오늘은 유시민 나와서 헛소리하고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퀴벌레처럼 우르르 기어 나오잖아. 바퀴벌레 불 켜면 우르르 푸다다다닥. 그래서 저는 뭐 끝날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도 그렇게 단 거죠. 조털래요? 그만해요. 끝나시오. 정청래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끝나시오. 그만해요. 뭘 계속 털어요. 왜 자꾸 털래요? 그만 털래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서 오늘은 또 하루 쉬고 왔기 때문에 뭐 방송 준비도 좀 미흡해서 오늘은 또 유시민을 가지고 좀 컨텐츠 또 뽑아먹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몇 가지만 세 가지 정도 세 포인트 정도 오늘 개그 포인트 웃음 포인트 제가 이제 3개 잡았어요. 요거 일단 무슨 소리를 했는지 유시민이 조연아님, 까왕님 채널은 속이 뻥 뚫려져 완전 상미환, 인간 상미환이죠. 인간 효자손 김관영, 인간 상미환 최한욱. 자, 유시민 무슨 얘기했는지 일단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봐야죠. 해설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선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너무너무 괴상한 선거예요. 괴상하죠. 뭐 이런 선거가 있어? 그리고 이 선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2019년에 검란을 일으켰던 때부터 일어난 한국 정치의 모든 현상이 여기 다 압축돼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모순도 다 담겨 있고요. 다 담겨 있고요. 기괴해요, 이 선거가. 왜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우선 후보 조국은 2019년 윤석열의 난이 없었으면 지금 저기 있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거든. 근데 왜 민주당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건 조국혁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총선에서 나왔냐. 지난번 총선에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갖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그 선거에 부담된다고 밀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누군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곤경에 처하면 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죠. 껴안고 같이 싸우는 방안과 그 사람을 떨어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옷에 뭘 안 묻히는 흙을 안 묻히는 그런 흐름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흐름도 너무 강했던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의 뭐 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 안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는 나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입당했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 후보로 평택에 나가 있겠죠. 그렇겠죠. 어디 다른 데 나갔거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안에서 2019년 소위 조국 사태, 윤석열의 난에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이 두 번째 태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떨어내서 우리는 데미지를 받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강했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국이 따로 당을 만든 거여서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개혁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저거로부터 공격받아 가지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와 싸우고 있어 주로.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야. 제가 얄궂다고 표현했는데 또 하필. 근데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 게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의 당을 하다가 국힘당 계열의 당으로 옮겨간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극히 일부 온 분들이 있었고 뭐 얘네 진영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했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저쪽 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예. 장관 유임시키고 맞아요. 뭐 개혁신당 대표했던 허은하 씨를 비서관으로 기용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권오을 장관 본부에 하고 등등의 그러니까 이 흐름이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이른바 한참 시끄러웠던 유이재명이라는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예.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중도 확장 혹은 오른쪽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후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펼쳤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국힘당 계열이 주류 정당이었다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류 정당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그 평택 선거가 기괴하다는 거예요, 유시민은. 그리고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 조국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국이 어쩔 수 없이 따로 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국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온 후보하고 맞붙게 됐다. 이게 이 상황이 기괴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 왜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입당한 적 있나? 응?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예컨대 송영길 대표의 경우처럼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민주당의 정치인이었는데 뭔가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가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고 복귀를 하는 이런 경우라면은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난번 그 총선 때 가장 기괴했던 선거는 뭡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당에서 나와가지고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붙었던 것. 이거 엄청나게 기괴한 사건이잖아요. 당대표가 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출마를 다른 당 이름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근데 그때는 유시민이 그런 말 했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민주당 당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서.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조국을 안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잖아.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이 조국을 밀어낸 거네? 그 이재명은 조국이 민주당에 득이 된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당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조국도 본인 스스로 입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받아주지도 않고. 미쳤습니까? 지금 조국 하는 꼴을 보세요. 조국이 만약에 민주당 들어와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 야, 민주당 개박살 나는 거예요, 개박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본인이 정치나 하고 싶고 민주당에 들어올 수는 없고 하니 본인이 당 만들어서 자기 정치하는 건데 그게 왜 조국이 민주당 사람입니까? 뭐 DNA에 민주당이라고 써 있어요? 제갈량님 합당 때 조국 난 민주당원인 적 한 번도 없다.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민주당원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면 문재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그죠?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고 문재인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민주당 사람은 아닐지언정 문재인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그게 객관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시민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은 민주당이 문재인의 당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시조세가 문재인이다. 그러니 문재인이 임명한 장관은 당연히 민주당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문재인이 민주당의 시조세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시조세예요? 민주당의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 응? 김대중의 당이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국이 민주당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 예, 그냥 문재인의 사람인 거예요. 문재인의 사람. 그리고 뉴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의 정치평론이 왜 시대착오적이냐 하면은 본인도 알긴 알아요. 뭐냐,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확장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위치를 중도 보수 정당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밝힌 민주당의 노선이에요. 이게 원래 민주당의 뿌리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인 거야. 근데 그거를 친노 친문들이 중도 진보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중도 진보로 이동을 했더니 우리 국민들이 그닥 좋게 보질 않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뭐냐면 친노 친문 그 왜 좋게 안 보냐 하면은 안 봤다.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어. 중도 보수 노선을 걸었던 김대중 대통령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하고 중도 진보 노선을 걸었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친노 친문의 길하고 김대중의 길 중에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과연 어디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의 길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친노 친문들의 중도 진보 노선은 역사적으로 심판이 끝났다. 평가가 끝난 거예요. 2번 연속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하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야 민주정부가 10년을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정부예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어. 그런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이거는 친노 친문의 전략이 노선이 실패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저는 입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저는 뭐 진보적 민족주의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하고 뭐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라면 진보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새로 키우는 게 맞다. 민주당이 말로만 중도 진보, 진보 개혁 타령하다가 가짜 진보, 제가 질소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진보 개혁인데 실제 행동은 중도 보수보다도 더 나빠요. 그냥 무능이야. 중도 진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도 진보를 제대로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는 지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로만 중도 진보, 진보 개혁이지 실제 행동은 중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무능이에요, 무능. 그래서 이런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를 이재명으로 교체를 한 거야. 민주당의 선장을 친노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새로운 노선, 중도 보수 확장 노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 이재명 노선이죠. 뉴 이재명 노선을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이 그 유시민 씨나 저 문조 털레이나 털레반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건 과거에 김용남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을 했건 문재인을 비난을 했건 조국을 비난을 했건 세월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건 이태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건 우리 진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이재명과 함께 새 출발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라는 게 지금 유권자들의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백날 파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김용남은 보수 쪽에서 온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난을 했겠죠. 깠겠지.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 옛날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뉴 이재명이 돼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일을 들춰내가지고 김용남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 민주당 친명 유권자들이 야 김용남이 저랬네. 여러분 막 김용남이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야 김용남 나쁘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전혀 안 들어.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뀌었어. 근데 유시민 씨는 지금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키호테처럼 갑옷 입고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졌어요.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산초 데리고 판초인가요? 산초인가요? 아무튼 당나귀 타고 혼자 기사놀이 하고 있는 기사. 당나귀 타고 풍차로 달려가자. 저기 뉴 이재명이 있다. 뉴 이재명 저 괴물을 죽여라. 김용남은 저 짝에서 왔다. 우리 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노선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중도 보수, 중도 진보 혹은 진보 개혁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는 거야 계속. 노무현 문재인의 길로 민주당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양우했잖아. 조국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제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으면은 여기 조국이 여기 있어, 왼쪽 끝에 있어. 그럼 민주당에 포함이 되지. 유시민 얘기대로 민주당 사람이야. 진보 개혁으로 보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렇게 옮겼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겼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민주당 사람이 아닌 거예요. 털레반이나 문조 털레유가 더 이상 민주당 사람이 아닌 거야. 김용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권오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해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과거 문재인의 민주당 의 사람들이지 지금 이재명의 뉴 민주당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있던 놈은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라는 거야 저는. 그 유시민하고 그 문조 털레유 당을 만들어 이번에 조국 혁신당 이제 망하고 나면은 문조 털레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니들 유시민이 얘기하는 중도 진보 정당을 만들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정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발목을 잡냐고. 니들이 검찰개혁당을 만들건 문조 털레유 당을 만들건 니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검찰 없어 당을 만들어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 당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김용남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제가 이론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국하고 김용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김용남이 있어. 그 다음 왼쪽에 조국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둘이 같은 당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김용남하고 조국하고 같은 당에 있어. 그럼 존나 싸우겠지 막.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지금도 싸우는데 야 너는 뭐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검찰개혁 뭐 보안수사권을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이 당이 무슨 당이 됩니까? 당나라당이 되는 거예요. 당나라당이. 조국하고 김용남은 한 그릇에 한 바구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조국을 버리고 왼쪽을 버린 거예요. 조국을 버리고 김용남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 전략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5년이 지나면 판가름이 나겠죠. 다음 대선 때 판가름이 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건 아니면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건 이재명의 중도 보수 정당 노선이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5년 뒤에
평가를 받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이재명이 가야 될 길은 조국은 버리고 김용남을 선택을 한 거야. 그건 거예요. 그럼 이거 간단한 문제야. 김용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들어오고 조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중도 진보하고 중도 보수가 어떻게 한 당에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승불이 당당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당나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그랬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한 당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싸움질 한 거야. 동교동계하고, 그 친문하고 안에서 싸움질 하다가 결국은 그 동교동계가 안철수랑 손잡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 조국이 나가면 되는 문제야, 이거는. 근데 털레반이 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김어준하고 문조털레유가 나가가지고 니들끼리 모여서 뭐 조털레당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거는. 그리고 본인들 정치가 오르면은, 본인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시민 씨는 내가 오라 그런 거잖아. 이재명이 틀렸어. 김용남은 아니야.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잘못된 노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유시민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틀렸으면은 나중에 조털레유 당이, 문조털레유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오르니까 오른쪽으로 국민이 선택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문조털레는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도 진보 노선 쪽으로 가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서 오른쪽을 더 공략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잘해. 그럼 나중에 뭐 연합을 하든지 뭘 해서 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왜 민주당이 지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문재인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김어준 것도 아니고 조국 것도 아니고 유시민 것도 아니야. 지금 무슨 누구 거냐? 이재명의 당이에요, 지금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이재명 당인 거야.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나중에 가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 문제지.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그걸 지들이 뭔데 와가지고 문조털레유가 감나라 배나라를 하냐고. 이재명이 중도 보수로 가겠다는데 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뉴 이재명이 이게 기괴하다는 말이 저는 이상해. 뭐가 기괴해요, 이게? 저는 유시민 작가가 나름 정치 비평을 하는 사람이 이게 기괴한 게 아니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유시민 씨.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야. 민주당이 실제로는 진보 개혁으로 갈 의사도 없고 그쪽으로 갈 능력도 없는데 진보 개혁을 표방을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실망감을 안기고, 유권자들한테 뭔가 이게 사기질을 치는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니까 중도 보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영향이 약하다 그러면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창당을 해서 진짜 진보 정당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걸 왜 와가지고 조국이 원래 민주당의 DNA고, 김용남은 왜 저쪽에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더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중도 보수를 더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남 후보가 지금 털레반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는 걸 보세요. 내가 가고 싶어도, 민주당이 가고 싶어도, 야, 저희 가면은 김어준하고 문조털레유하고 털레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파묘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뭐 패가망신한다. 이거 가겠어? 안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저 문조털레유를 친문 패족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민주당을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야. 후퇴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을. 이재명은 새로운 길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발목 잡고 후퇴시키는 게 저 문조털레유다.